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반 권범 P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셀테 리뷰를 하기 위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번에는 2교시형 문제에 대해서 셀테를 작성해 주신 분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2교시형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것 중에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2교시형으로 출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세 가지였거든요. 크리스프 DM 그리고 셈마 데이터 방법론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KDD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택 그리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변환을 수행하고 모델 구축 및 배포를 하는 방법론이 KDD가 있죠. 그런데 KDD는 일단 논외로 하고 2교시 문제로 이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크리스프 DM, 셈마,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적용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빅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어떠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텐데 이제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얻기 위한 성공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술사스러운 의견을 물어본 것이 이 문제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답안 작성해 주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형입니다. 네. 2교시형 첫 번째 답안 작성해 주신 분, 네, 목차 좋습니다. 네, 크리스프 DM, 셈마,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적용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네, 1, 2, 3으로 나누어서 잘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각각의 비중이 비슷하다면 이제 저희 권범 P의 시야로는 보통은 1단락은 인트로 단락으로 잡고 들어가고 2단락, 3단락, 4단락을 정해서 각각 한 페이지씩 작성을 하는 식으로 저는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전체적인 템플릿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기법 1단락, 일종의 인트로 단락인 거죠. 이제 로드맵을 보여주는 단락이 있고 2단락에 크리스프 DM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 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4단락의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하여 각각의 어떠한 구분을 통해서 작성해 주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락 요거 지금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삐져나온 선 이런 것들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템플릿자로 반드시 그려주신 건 좋은데 반듯하게 그려주신 건 좋은데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화이트와 같은 수정액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안 보이도록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는 부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했는데요. 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개요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필요성과 같은 종결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이게 뭐지?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1단락은 인트로 단락으로 작성자분께서 작성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빅데이터 시대에 맞습니다. 3V라고 하죠. 예. 속도 그리고 규모 그리고 다양성과 같은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빠른 변화를 하고 있다. RTE와 같은 키워드도 좋겠네요. 네,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트래킹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RT와 같은 키워드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배경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KDD 추가적인 키워드 좋습니다. 크리스프 DM, 셈마 물어본 거 이외에 KDD도 난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RTE라는 키워드가 여기 적용되어 있군요. 네, 좋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강화하고 또 ROI를 높일 수 있고 또 TCO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업의 가치 증대와 같은 부분에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도 좋겠습니다. 네, 중요성. 자, 수행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 네, 약간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기법이라고 끝이 나서 마치 이 부분은 어떠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정의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기법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작성하면서 이 중요성을 여기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약간 매칭이 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인트로 단락은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단락으로서 채점자에게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에 대한 어떠한 개략적인 요소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간략하게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좋습니다. 자, 이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프 DM. 크리스프 DM이라고 하면 몇 가지 단계가 있죠. 바로 비즈니스 2의 데이터 2의 데이터 준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그리고 모델링, 평가, 배포, 개선. 크리스프 DM에서 나야 할 핵심적인 키워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나 단락에서 이 크리스프 DM 어떤 절차에 대한 상세가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네. 맞네요.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절차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 모델링, 배포.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워드 좋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일단 개념도 부분에 있어서 뭐 프로세스가 되겠죠. 여기 개념이라고 적혀 있지만 개념도 혹은 프로세스. 왜냐하면 여기 프로세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자, 이 프로세스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위에서 이 프로세스랑 이 개념이라고 하는 명칭 일치시키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단락의 구성 좋습니다. 가와 나 단락으로 나누어서 크리스프 DM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상세 내용을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신 거 좋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작성해 봤으면 좋은 점은 지금 여기 이런 화살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있어도 일단 핵심적인 키워드는 있는데 약간 그림이 채점자 입장에서는 심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PM복이라던가 IT 경영 전략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혹은 인공지능에서 배웠던 다양한 키워드들을 추가로 노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2의 관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전설이 관점에서는 ETL, ETT 그리고 CDC와 같은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크리스프 DM이 빅데이터 어떤 분석 방법론 측면의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벨링과 같은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라벨링입니다. 라벨링. 종속 변수에 어떠한 라벨을 붙이는 그 행위, 라벨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노테이션도 있겠죠. 어떤 메타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작성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하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K-폴드 CV 평가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혼동행렬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평가하고 배포할 때 뭐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CI/CD가 있겠죠? 너무 CI/CD가 DevOps와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CI/CD 말고 뭐가 있을까요? MLOps가 있을 겁니다. 네, MLOps, AIOps 등등 Ops와 같은 시리즈들,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점에서 이런 키워드들, 어떤 구성 요소와 개념도 프로세스와 같은 내용들 학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목적은 이러한 그림을 표현하고 프로세스를 표현할 때 이 화살표만 있는 경우에 너무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도 추가로 노출함으로써 나는 크리스프 DM은 물론이고 이것의 구체적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하우 측면의 내용도 같이 화살표에 부각시키고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표현된 내용들을 조금씩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셈마입니다. 셈마는 샘플링, 익스플로어, 모디파이, 즉 셈마의 이 각각의 글자가 세부 프로세스에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붙인 거라는 거 학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 드러나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화살표에 들어가는 내용들. 네.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가 여기 또 있으니까 무슨 내용 적어야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위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적나요? 위의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만약 키워드를 많이 한다면 다른 키워드를 적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 프로토타이핑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프로토타이핑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샘플링을 할 때 프로토타이핑이 어떠한 MVP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로우 피델리티, 하이 피델리티와 관련되어 빠르게 소비자에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활용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이 개발 방법론 관점에서 설명되는 내용이지만 꼭 거기서만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핵심적인 것들만 선별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프로토타이핑을 여기다 작성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explore 탐색을 하겠죠. 뭐가 있을까요? EDA와 같은 키워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modify와 같은 것들, 변환, 변경 같은 거, 뭐 CDC, CEP와 같은 키워드 잘 아실 겁니다. 모델링, 그리고 assessment, 이것들은 앞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 라벨링이라든가 K-fold, cross validation, 그런 키워드들을 가져와 볼 수 있겠죠. 네, 마이닝 기법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네, 핵심적인 키워드들 쭉 작성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상치, 결측치, 인사이트 도출, 모델 적합평가. 여기서 이제 좀 더 키워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혼동 행렬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K-fold, 밸리데이션과 같은 내용들, 이제 이런 내용들 추가로 조금씩 추가를 해서 언급해 주실 수 있겠죠. 여기 빈칸이 있으면 이런 빈칸에 이런 키워드를 조금씩 한번 넣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강글 같은 거 작성해 주실 때 끝까지 이렇게 비어 있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도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여기다 넣어줘도 되겠죠. 네, 굳이 이 빈칸이 너무 좁아 보인다라고 하면 강글 적으면서 여기 키워드들을 혼동행렬 이런 거 이용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빈칸을 채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달랑 마지막입니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핵심적인 성공 요인. 네, 여기 수집, 전처리, 모델링, 즉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의 그룹핑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핵심적인 성공 요인인 것이고, 그 성공 요인이라고 제시를 한다면 이제 채점자 관점에서는 수집을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해요 라고 하는 약간 동적인 측면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을 해 주실 때 빅데이터 실시간 아키텍처 적용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 카파 아키텍처, 빅데이터 관련돼서 아키텍처 두 가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람다 카파 아키텍처 적용, 그리고 하둡 에코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상치 결측치 처리, 좋습니다. 맵 리듀스 활용, 뭐 이런 마지막에 종결 어미를 핵심 성공 요인을 달성을 위한 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결 어미를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키워드의 나열만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집인데 뭐 하둡만 적혀 있다거나 아니면 카프카만 적혀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는 하둡 적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하둡으로 뭘 어떻게 해서 핵심 성공 요인을 달성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적용, 구축, 활용과 같은 키워드들 추가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평가까지 지속평가 개선 수행. 네, 좋습니다. 강글.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 더 개선되면 반영되면 이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작성하신 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2교시요. 아까 문제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 주신 분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문 좋습니다. 크리스프 DM, 셈마, CSP, CSF, 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작성해 주셨네요. 네, 이분도 이제 목차를 보니까 앞서 작성해 주신 분하고 구성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보죠. 네, 빅데이터 시대의 AI 빠른 변화 좋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적용하고 여기 플러스로 KDD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RT 경쟁력 확보, 연속성 강화, 뭐 꼭 BCP 혹은 BCM과 같은 키워드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잘 함으로써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을 최대한 줄이고 최적화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의 연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그 의미로서 BCP, BCM 키워드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더 한다면 뭐 ESG와 같은 내용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역할 수행 중요성, 네, 좋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이트 도출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하다. 네, 여기 중요성, 그리고 중요성, 좋습니다. 네,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네, 빈칸이 좀 아쉽긴 한데요. 네, 내용 적혀 있는 거 인사이트 좋습니다. 자, 2단락 보겠습니다. 크리스프 DM, 네, 마이닝 기법 좋습니다. 프로세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 같이 화살표상에 심심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 키워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달락 이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설명, 네, 좋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OPA, EF,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면 패스트 관점, 그리고 CPND 관점, 이런 키워드들 더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데이터 품질 검사할 때 DQM과 같은 키워드 잘 아실 겁니다. 이상치 결측시 좋습니다. 수학적 모델링 좋습니다. 반복 평가, K-폴드, CV, 혼동행렬과 같은 것들, 네, SAS사 발표 기법 존재하면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 좋습니다. 셈마 쭉 보겠습니다. 셈마, 네, 분석 마이닝 기법, 그리고
샘플링, 익스플로어, 모디파이, 모델링, 어세스먼트 좋습니다. 네, 여기 화살표 키워드 추가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셈마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 표본, 그리고 탐색 수행, 전처리, 여기는 뭐 EDA와 같은 키워드들. 인사이트 도출 평가 수행, 네, 좋습니다. 요 빈칸 있는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채우는 부분. 그리고 4단락, 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네, 요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작성해 주신 분의 답안지에 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이루기 위한 동적인 측면의 내용 작성 추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기 고려 활용, 네, 요렇게 작성해 주신 거 좋네요. 네, 핵심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네, 시간이 28분이 걸렸습니다. 네. 28분이 실전에서 걸렸다. 보통 하나의 2교시형은 25분에 끊는 게 기준이죠. 물론 25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5분으로 만약 하나의 문제를 끊었고 실전에서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풀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25분보다 적은 시간 동안 드려야겠죠. 즉 22분 안에 풀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제가 똑같이 25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다다음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 문제가 각 단락을 적으면서 실제로 1단락 적으면서 시간 타이머 확인하고 2단락 적으면서 시간 타이머 확인하면서 각 단락의 소요 시간을 측정해가며 25분을 너무 초과하겠다 싶으면 내용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칸수를 줄이거나 글자 수를 줄여서 25분으로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미 28분으로 소요가 됐으니까 그 다음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제 물어본 내용이 적은 문제들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양을 조절해서 22분 내외로 맞춤으로써 전체적인 소요 시간의 어떤 딜레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채점이 아니라 작성하시는 분이 어떻게 조정해요? 라고 한다면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죠. 훈련을 하면서 각 단락마다 자신이 얼마나 더 빠르게 적을 수 있고 자신의 필속과 글씨체를 고려하여 어느 양을 적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매 단락을 적을 때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기술적 측면, 작성의 기술적 측면 그리고 태도적 측면을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작성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최적화해 나가면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씨 신경 쓰면 시간이 늘어나네요. 네, 말씀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피드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시면,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두 분의 답안 작성해 주신 내용을 피드백 드리면서 리뷰 드리고 영상 찍는 것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ITP BP 심화반 권범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